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성장주가 주목받는 시장입니다. 네, 성장을 따라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성장이 희소한 시대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더 지금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2차 전지 가운데 2차 전지가 이렇게 시장에 질주하는 이유, 특별히 또 양극재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2차 전지의 또 경향들, 금양 박순혁 홍보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금양의 홍보이사시지만 금양이 아니라 2차 전지 전도사시죠. 2차 전지 그동안 우리가 쭉 이제 뭐 하루에 뭐가 오르고 안 오르고가 아니라 핵심이 뭔지를 쭉 짚어주셨어요. 예. 그러나 오늘 이제 금양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오늘 금양 이야기를 기대하시면 별로입니다. 이제 금양 이야기보다는 좀 늘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시장에 대한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오늘 더 주실 거예요. 2차 전지가 사실 IRA 나오면서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실적 발표를 이제 LG엔솔하고 SDI가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해 왔는데 자료 화면 1번 IRA 관련해서 이제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이제 IRA의 수혜에 대한 자신감을 필요로 했었어요. 회사에 굉장히 좋은 사업 기회다라고 LG엔솔이 얘기했고 삼성 SDI 쪽에서는 이제 IRA 관련해서 핵심 광물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 관련된 얘기는 제가 저번에 이제 머니투데이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여의도 쪽에서 IRA 관련해서 이제 이 광물 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제 다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그때 한번 왔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IRA 관련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3, 4분기 실적에 지금 바로 찍히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가서 4분기가 더 좋다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LG엔솔 쪽에서 이제 22년 토탈 매출을 25조를 이제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즉슨 이제 4Q에 8조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 4분기에 이제 7조 한 몇천억, 7조 정확하게 잘 기억 안 나요. 7조 좀 넘는 형태의 매출을 발생시켜서 이제 아주 그 호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4분기 들어가면은 그 실적을 또 넘어서는 실적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니까 실적이 지금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나빠지는 피크아웃이 되면은 이게 크게 힘을 못 받을 텐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3, 4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이게 시작이고 4, 4분기 더 좋을 거고 내년에는 또 더 좋을 게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은 이 소재에 비해 가지고 배터리 쪽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떨어졌던 게 수익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만 해도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이익률이 4.8%밖에 안 됐는데 이게 3, 4분기 들어서 6.8%로 개선이 많이 됐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8.5%에서 10.5%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출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 자체도 좋아져서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는 사실은 불안감이 좀 더 컸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말씀하신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기업들은 다 보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분위기가 확 좋아졌고요. 2차 전지 실적들이 좋아질 거라고 그때 이미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셀업체나 양극재 쪽은 좋은 반면에 뭐 동박이라든지 다른 뭐 소재라든지 이런 좀 굉장히 약하고 그 안에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좀 2차 전지 산업이 새롭게 좀 대두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좀 외우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4대 소재에서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음극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다 보니까 그게 네 가지가 다 동등한 이제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사실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양극재하고 다른 기타 소재하고는 엄청나게 좀 이제 차별성 있는 이제 이런 형태고요. 요거를 좀 설명드리면은 요 자료가 자료화면 2번 요 자료가 이제 그 LG 화학에서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왼쪽 양극재는 배터리의 심장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의 심장이 배터리라면 그렇죠.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극재라는 거가 하는 역할이 리튬 이온을 이제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 출력하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용량하고 관계된 거라서 결국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양극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베리에이션이 이제 가능하다. 이제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자료 화면 3번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양극재주가 소재 중에 대장인 이유가 아까 첫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 전기차 심장이 배터리고 배터리 심장은 양극재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양극재 기술이 NCM이나 뭐 이런 걸 만들기 새로운 이제 형태의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간이 필요해요.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양극재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데까지 12년 4개월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업체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이 똑같은 형태의 기술력을 가지려면은 마찬가지로 12년 4개월이 필요한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뭐 에코프로 비행이 놀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기존 업체들이 그렇죠. 놀고 있지 않죠. 초역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해자, 높고 깊은 해자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가장 높고 깊은 해자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양극재입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배터리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예요. 특히 이제 이 양극재는 지금 원자재,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그다음에 리튬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재 되는 광물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광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튬이 지금 수급이 아주 좀 불안정한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주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리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양극재 쪽에 이 P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앞서 그 양극재 이 소재 업체들의 LG엔솔이나 삼성 SDI의 그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뭐 비용 절감 측면이나 가격을 올리는 그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그 수율 문제가 있습니다. 수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니까요. 이게 이제 조금 여의도 쪽에서 사실은 좀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 지금 해외 공장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이제 해외 공장을 지으면 국내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해외에 짓는 거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실제로 똑같은 라인을 똑같이 옮겨놔도 실제로 생산해 보면은 불량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수율을 잡는 과정이 보통 저희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년 정도는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수율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SK온이 최근에 그 유럽 쪽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게 수율이 잘 안 나와서 지금 이제 1사분기, 2사분기 아마 3, 4분기까지는 적자 상태일 텐데 4분기 정도 늦어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그게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돼서 좀 달라지게 되겠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셔갖고 이제 리튬 소재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이 뭐 엄청 올랐잖아요. 또 최근에 오셔서 이제 IRA 관련된 법안들을 뚫고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이제 포커스가 양극재 그죠? 전기차의 심장은 2차 전지고 2차 전지의 심장이 양극재다.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이 근데 국내 업체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경쟁이 일본이나 중국 뭐 안 봐도 뻔하게 이제 경쟁이 치열할 텐데 그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IRA가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게 수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4대 천왕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4대 천왕 에코프로 비엠,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LNF 이렇게 이제 네 개 회사인데 이 네 개 회사만이 이 양극재 중에서 이제 니켈 함량이 90% 이상 되는 이제 하이니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들은 그 90% 이상 되는 하이니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K 배터리가 경쟁력이 그 기술적으로 초격차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그 초격차 기술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사실은 양극재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 하이니켈 90%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화면 4번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스미토모의 이제 경쟁력 관련된 건데 원래는 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이제 일본에 있는 양극재 업체가 2017년만 해도 63%의 이제 마켓 쉐어를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은 21%밖에 안 됐었거든요. 원래는 스미토모가 훨씬 더 앞서 있는 회사였는데 우리 양극재 업체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하이니켈 이제 80% 90%짜리를 만들게 되면서 이 격차가 점점점 좁혀져서 2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역전이 됐고요. 앞으로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제 그런 구도거든요. 이게 이제 캐파 기준으로 보면은 21년에 에코프로 BM이 스미토모를 7만 5천 톤 하고 이제 스미토모가 3만 7천 톤으로 저희가 압도하고 있고요. 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55만 톤, 그에 비해서 스미토모는 8만 4천 톤이니까 뭐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중국 업체들은 못 끼나요? 예, 중국 업체들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하이니켈 기술력 이거는 저희가 진짜 자랑할 만한 기술이고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한 70 몇 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이 기술은 이제 해외로 유출이 안 되게끔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니켈 기술입니다. 양극재가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니켈 기술력으로 꽉 잡고 있다. 소위 4대 천왕이라고 말씀하신 기업이 에코프로 BM, LNF,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LG화학도 뭐 소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장성은 기대하지만 그게 이제 단계 과하게 반영됐을 경우에 이제 밸류 부담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성장률가 잘 갈 때는 뭐 PR이 40배, 60배, 80배, 100배 가는데 지금 양극재는 밸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밸류가 아주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그냥 이제 3년치 이익을 땡겨왔네. 밸류가 너무 이제 고밸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공부가 돼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밸류를 해보고 하는 얘기인지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보고 하는 얘기인지 좀 이제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요거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이제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21년 1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178억밖에 안 됐어요. 이게 계속해서 증가해갖고 2022년 3, 4분기에는 1,409억으로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거의 10배. 이게 이제 증가율이 지금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매 분기당 지금 30%에서 한 40% 정도 증가율 위쪽에 있네요. 매 분기당 증가율이 30%, 뭐 70% 되는 형태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제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21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 뭐 40만 원, 50만 원 갈 때의 PER이 뭐 80배, 90배, 100배였거든요.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고평가돼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 3배, 4배가 늘어나면서 그 이제 80배, 90배, 100배 하던 밸류에이션이 지금 22년 실적 기준에서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한 22배에서 한 23배 정도. 그다음에 저기 LNF가 한 25배 정도, 포스코 케미칼이 55배 정도니까요. 지금 비싼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21년 실적 기준이고 당장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23년 예상 실적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해야 될 거잖아요. 23년 예상 실적으로 보면은 에코프로 BM, LNF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정도 미만입니다. 매년 이제 이익이 100%씩 성장하는 회사가 PR이 10배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고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PR이 좀 높은 편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주 받아 놓은 게 이제 25년, 26년 이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래를 좀 땡겨와서 사실 그런 거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 22년 실적 기준 PR이 50배에서 한 60배 정도 되지만
그걸 갖고 비싸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에 보면 매출액은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예를 들면 매출액 같은 경우 31%, 23%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증가율도 저보다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죠? 저게 아마 영업이익률이 잘못 나오지 않았나 저는 추정되는데. 그죠? 네. 맨 밑에 증가율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인데.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면 뭐 매출액만큼 매출액보다 더 사실은 증가율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하면서 딱 봐도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감으로 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이익률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좀 업계 상황을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빨리 전기차로 지금 넘어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배터리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삼성 SDI 같은 배터리 회사 앞에 지금 줄을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만들려면 반드시 양극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극재 회사 앞에 또 줄을 서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뭐 그걸 갖고 이제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봐서 좀 어이가 없는. 그 에코프로비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그 HTS 상에 보면 이제 기업 정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건 아마 1년 그 PR이 선행 PR 이거는 선행 PR도 아니네. PR 어쨌든 눈으로만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100으로 나와요. 100배로 나오는데 그 말씀하신 거는 따져보지도 않고 적은 거다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21년 지나간 거고 작년에 100배였는데 올해 이익이 4배가 증가하니까 25배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양극재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셨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양극재나 뭐 음극재나 이런 소재가 필요한데 소재 지난번에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소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게 이제 사실 IRA 법안 나오면서 명확하게 갈린 거잖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금양도 콩고에서 지난번에 광산 리튬 광산 MOU 체결 얘기가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금양 얘기만 하시면 앞에 좋은 얘기 그동안 했던 게 다 묻히니까 이런 소재와 관련된 이런 핵심 기술 금양을 포함해서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지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리튬 쪽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가장 좀 우선적으로 앞서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 산하에 이제 니켈 하는 회사도 있고 이제 폐배터리 하는 회사도 있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제 지주사 에코프로 그쪽에서도 이제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 이제 금양이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이제 리튬 강산 개발해서 MOU를 저희가 체결해서 아마 11월 중으로는 본계약을 저희가 맺게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요거 자료 화면 7번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아프리카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이지리아 대통령께서 이제 오셔갖고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지금 이제 악수하시는 이제 그 모습인데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에 리튬이 있다. 그 리튬을 한국이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저기 중국이 1대1로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옛날부터 이제 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공을 많이 들였었죠. 공을 많이 들여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프리카 쪽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없지 않은가 하고 좀 지레짐작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요 밑에 이제 기사는 대통령실에서 아프리카 쪽에 이런 이제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쪽 광물이 많구나. 이쪽을 우리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이제 최근의 기사고요. 아까 이제 방금 그 온앵커님하고 이제 하셨던 그 내용,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사실 이런 내용들하고 다 같이 이제 연결돼 있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중국이 지금 1대1로가 좀 심각한 폐해를 많이 좀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쪽에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천재 1위의 지금 기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4월 달에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에서 이제 차관을 썼던 게 문제를 일으켜갖고 국가 부도 사태가 나서 의회에 의해서 이제 불신임돼서 축출이 된 적이 있고요. 7월 달에 이제 스리랑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중국에 차관을 썼다가 문제가 돼서 해외로 도망간 사례가 있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몰디브, 라오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2010년도에 한 400억
불 정도를 차관을 이제 해외에 줬었는데 이게 2020년에 3,400억 불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 차관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이제 아프리카 쪽 나라들이 많거든요. 여기 이제 파키스탄,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스리랑카 뭐 이런 형태인데 이 아프리카 쪽 나라들이 중국에 차관을 썼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중국한테 우리 자원을 다 줘서는 안 되겠구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 한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지난번에 포스코 그룹은 그 아르헨티나였나요? 연모가요? 아르헨티나 연모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박 이사님께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각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요게 포인트구나 잡으시면 되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양극재가 핵심이고 고평가 아니다. 따져보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소재 개발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를 주목하자는 말씀들. 그게 어떻게 보면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금양은 콩고. 그 이후에 아프리카 관련된 뭔가 뉴스나 개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함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2차 전지 또 전도사이신 금양의 박순혁 홍보이사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